기는 한문수필이란 뜻이고요. 다 기자 붙은 것들 또는 설자 붙은 것들, 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한문수필입니다. 그리고 한문수필은 보통 2단 구성으로 돼 있는데 여기는 이제 4단 구성으로 했으니까 4단 구성으로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게 무슨 호자야? 나호자야. 그리고 숫자가 지킬 숫자입니다. 그래서 수호제라는 게 나를 지키다. 나 쓰실 때 꼭 이렇게 쓰시고. 너희 그 28일부터 시험이니? 네. 2일까지? 5일? 근데 시험표 아직 발표 안 나지? 이 뜻인데 여기에다가 나를 지키는 것의 중요성 이렇게 해주시면 이게 주제야. 이게 주제. 이 나를 자아로 바꾸시면 돼요. 자아를 지키는 것의 중요성이 주제가 됩니다. 수호제.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요 기하고 설이 되는 얘네들을 한문수필인데 여기다 쓸게요. 얘가 구성이 2단 구성으로 되어 있거든. 항상 2단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4단 구성을 했으니까 그걸 쪼갤 거고, 2단 구성이 어떻게 돼 있냐? 중요한 게 항상 뒤에 있어. 경험을 먼저 얘기하고 그걸 통해서 깨달음을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구조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뒤에 가는 2단 구성으로 돼 있다. 자, 특징을 먼저 잠깐 보시면, 뭐 나를 지키지 못해서 유배 갔다. 그래서 나를 지키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 할 거니까 교훈 당연히 들어갈 거고, 그리고 성찰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 하나 또 들어가는 거, 뭐 어렵진 아니고 뭐 저거 하는데 자문자답이에요. 스스로 묻고 대답하는 거. 그 정도 뭐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구성은 다 한 다음에 합시다. 자, 여기가 이제 기승전결해서 기거든요. 자, 수호제라는 이름은 큰형님이 자기 집에 붙인 이름이다. 나는 처음 이 이름을 듣고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아니,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죠. 수호자 옆에 나왔을걸요? 나를 지키는 집이란 뜻이니까. 나와 굳게 떨어져 있어 서로 떨어질 수 없는 사물 가운데 나보다 더 절실한 것은 없다. 이게 뭐야? 아니 내가 난데 나를 지키다니. 일반적 생각입니다. 그러니 굳이 지키지 않아도 어디를 가겠는가? 자, 요거 의문형 썼죠? 자, 족자의 관심이 좀 이게 높아집니다. 자, 그런 다음에 승 갑니다. 승 이제 승이에요. 두 번째, 내가 장기가 지명 이름이에요. 귀양 온 뒤 혼자 지내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하루는 갑자기 이 의문에 대해 해답을 얻게 됐어요. 그래서 이 해답을 언제 알았냐? 귀양 온 뒤에 알게 된 거잖아. 요때 알게 된 거고, 이게 이제 계기가 된 거죠. 귀양 가면 엄청 심심하니까 생각 많이 했더니 해답을 알게 됐어. 나 벌떡 일어나서 말했다. 천하 만물 가운데 지킬 것은 하나도 없지만 오직 나만은 지켜야 된다. 그래서 이 나가 여기서 본질적 자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시를 쭉 들어주는데, 자, 이제 요거, 동그라미, 지킬 필요 없는 거, 요거 이제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자, 밭, 지고 자랄 자가 있냐? 없잖아. 밭 거기 그대로 있어. 안 지켜도 돼. 밭은 지킬 필요가 없어. 집? 자랄 자 있냐? 필요 없어. 집도 지킬 필요 없어. 정원? 근데 정원에 있는 꽃나무? 과일나무? 뽑아갈 자 있냐? 없어. 뿌리는 땅속에 박혀있어. 책? 훔쳐가잖아. 머릿속에 다 들어있어. 내 책? 훔쳐 없앨 자 있냐? 없다는 거야. 성년의 경전이 세상에 퍼져 물이나 불처럼 흔한데 누가 감히 없앨 수 있냐? 그러니까 이건 이 얘기야. 내 책을 가져갔어. 내 책을 가져가면 내 머릿속에 있긴 있거든? 근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책 다 없앨 수 있냐는 거야. 응? 그러니까 뭐 노노, 맹자 이런 거 되게 많은데 그거 다 어떻게 없애냐? 없앨 수 없다. 옷? 양식? 훔쳐서 나를 옹색하게 하겠는가? 천하에 있는 실이 모두 내가 입을 옷이고 천하에 있는 곡식이 모두 내가 먹을 양식이다. 약식, 도둑이 비록 훔쳐간다 해야 한두 개에 지나지 않을 테니 천하의 모든 옷과 곡식을 없앨 순 없다. 그러니 천하 만물은 모두 지킬 필요가 없어요. 자, 그래서 지금 요거 왜 그러냐? 지킬 필요가 없는 이유가 대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대체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사례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사례 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열거법 썼죠, 계속. 그리고 필요 있냐? 없다. 필요 있냐? 없다. 문답법 썼어. 그런데 오직 나라는 것만은 잘 달아납니다. 자, 얘도 본질이야. 나라는 거는 잘 달아나서 드나드는데 일정한 법칙이 없다 그랬으니까 일단 얘하고 얘는 반대가 되는 거죠. 얘는 이제 지킬 필요 없고 나는 지켜야 되고, 여기서 잘 달아난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 유혹에 쉽게 흔들린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사춘기 온 학생 있는지, 오고 갔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혹시 내가 생각해봤을 때 사춘기를 내가 겪지 않았다. 뭐 중2 때 중2병 같은 거 안 오고, 오히려 중학교 때 겪는 게 난데, 만약에 안 왔으면 이제 고등학교 때 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공부하기 싫어갖고 막 반항하고 막 약간 그렇게, 반항 안 하더라도 공부 안 하고 막 이런 거 사는 게 뭔가 뭐 생각. 그런 뜻이야. 잘 달아나서 드나드는데, 일정한 법칙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네, 자 여기 번호 1번 붙일 건데 나의 특성입니다. 나의 특성. 자, 그냥 이거 색깔을 칠할까요? 이렇게. 자, 이게 이제 지키기 매우 어렵다라는 뜻이죠. 20페이지입니다. 아주 친밀하게 붙어 있어서 서로 배반하지 못할 것 같다가도, 그렇다가도 잠시 살피지 않으면 어디론가 못 가는 곳이 없어. 자, 그 다음에 또 얘 들어줍니다. 여기. 자, 예시예요. 이대로 꿰면 떠나가. 위험과 재앙 겁주어도 떠나가. 그리고 마음을 울리는 아름다운 음악 소리만 들어도, 여기서 뒤에까지 더 있으니까 이렇게 할게요. 자, 음악 소리만 들어도, 자, 넘어가도 되죠? 떠나가고, 눈썹이 새까맣고 이가 하얀 미인의 요염한 모습만 보아도 떠나간다.
한 번 가면 돌아올 줄 몰라서 붙잡아 만류할 수가 없다. 자, 여기 아까 말한 특징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그러니 천하에 나보다 더 잃어버리기 쉬운 것은 없다. 어찌 실과 끈으로 묶고 빗장과 자물쇠로 잠가서 나를 굳게 지키지 않겠는가? 라고 했는데 여기는 비유법을 썼네요. 비유법을 썼고 아까 여기까지는 이렇게 묶으면 되고 그리고 이게 무슨 뜻이야? 어? 실과 끈으로 묶고 빗장과 자물쇠로 잠근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정신 수양한다는 뜻이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나는 나를 잘못 간직했다가 했을 때 요때 요 나는 요게 본질이에요. 지금 여기가 다 본질이거든? 그럼 얘는 뭐냐? 현상적 자아입니다. 이거 알지? 겉에 있는 나 동그라면 본질적 자아. 아까 앞에서 했는데 여기 그냥 동그란 건 본질적 자아입니다. 나는 나를 잘못 간직했다가 잃어버렸던 건 자다. 근데 어떻게 자기가 고백하냐? 어렸을 때 과거가 좋게 보여서 10년 동안이나 과거 공부에 빠져들었어요. 그럼 잘한 거 아니야? 잘했는데 그러다 결국 처지가 바뀌어서 조정에 나가서 검은 사모관대 비단 도포를 입었다는 것은 결국은 장원급제 그런 뜻인데 벼슬아치를 했다는 거야. 벼슬아치. 12년 동안이나 대낮에 미친듯이 킹기를 뛰어다녔어요. 그러다가 또 처지가 바뀌어서 한강을 건너고 문경세제를 넘게 되었다. 처지가 바뀌는 것은 유배를 말하는 겁니다. 친척과 조상의 무덤을 버리고 곧바로 아득한 바닷가 대나무 숲에 달려와서야 멈추게 됐다. 이때 언제? 귀양 유배 와서 나와 마주칠 때 마주한 때 이 나는 지금 보시면 여기 이거 주잖아요. 안에 한자 있는 나가 본질인데요. 문제 될 때는 이 한자를 뺍니다. 빼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문맥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내가 묻고 내가 대답할 거니까 이것도 자문자도 들어갈 건데 내가 자신을 나를 잃은 자라고 말한 이유는 뭐냐? 자, 이겁니다. 이 앞에서 자, 관직이 올랐잖아. 관직이 오른 건 잘한 건데. 자, 관직에 오른 뒤 그냥 미친 듯이 뛰어만 다녔어. 그러니까 사람이 주위를 살피고 이래야 되는데 미친 듯이 뛰어만 다녔다는 거죠. 앞에도 참 있었는데 이거 안 써도네. 됐니? 자, 앞에 잠깐 가서 그 의문한 거 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앞에 보시면 예. 작가가 수호제라는 이름을 듣고 이상하게 생긴 이유가 뭐냐? 나는 있는데 왜 나를 지켜? 아까 뭐라 했어? 나는 서로 떨어질 수 없는 존재야.
그래서 굳이 지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자, 이 앞부분은 어쨌든 내가 그 소재를 깨닫게 된 이유에 대해 설명하는 거고, 뒷부분에 가시면은 자기 얘기하는 거지, 자기 얘기. 나를 이제 그때 와서 본 게 된 거죠. 자, 그러면서 뭐랬냐, 너는 뭐 때문에 여기 왔느냐? 이거 누가 누구한테 묻는 거지? 이 현상적 자아가 본질적 자아한테 묻는 겁니다. 이렇게. 너는 무엇 때문에 여기 왔느냐? 여우나 도깨비 홀려서 끌려왔느냐? 아니면 이것도 사실 본질이죠. 그러니까 아니면 바다 귀신 불러서 왔느냐? 네 가정과 고향이 모두 초천에 있는데 왜 그 본바다로 돌아가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끝내 멍하니 움직이지 않으며 돌아갈 줄 몰랐어요. 자, 나를이라고 합시다. 나를 지키는 것의 어려움이죠. 얼굴빛을 보니 마치 얼매인 곳에 있어서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가지 못하는 것 같았다. 그래서 결국 붙잡아 이곳에 함께 머물렀어요. 이곳은 어디냐면 유배지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야 이게? 그러니까 지금 유배지 와가지고 밖에 있는 내가 안에 있는 나한테 이렇게 막 말하는 거야. 너 왜 여기까지 왔냐? 너 막 왜 본바다로 돌아가지 못하냐? 근데 걔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다는 게 나를 지키지 못해서 그렇게 가만히 있는 거고요. 그래서 못 돌아가는 것 같아서 걔를 붙잡았다는 거야. 응? 결국 붙잡아가지고 내 안에 있는 나 이곳에 함께 머물렀어요. 이때 둘째 형님도 나를 잃고 나를 쫓아 남의 지방으로 왔죠. 둘째 형님도 유배 왔으니까 어쨌든 유배 온 사람들은 자기를 못 지켰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역시 나를 붙잡아 이곳에 함께 머물렀다. 자, 이거 다 본질입니다. 오직 내 큰형님만 나를 잃지 않고 편안히 단정하게 수호제에 앉아 계시니 본디부터 지키는 것이 있어서 나를 잃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 이거 어쨌든 책에서는 한자 있는 게 전부 본질이에요. 그게 바로 큰형님이 그 거실에다 수호제라고 이름 붙인 거다. 그 큰형님은 이름을 붙이고 여기다 붙이고 그거를 실천했으니까 나를 잃어버리지 않아서 유배를 안 왔고 나머지 작은 형은 이제 또 왔다는 거죠. 큰형님은 언제나 말씀하셨어요. 아버님께서 태연은 왼쪽 가시면 눈에 보이지 않는 우주의 본질이란 뜻이래요. 알아두시고 태연 아버님께서 내게 태연이란 자가 호거든? 자를 지어주셔서 나는 오로지 태연을 지키려고 했다네. 태연이 여기서는 그럼 뭐가 되냐? 어? 본질적 자아가 되는 거지. 잠깐만. 그래서 내게 거실에다 그렇게 이름을 붙인 거지. 하지만 이것은 핑계다. 맹자가 말씀하시기를 무엇을 지키는 것이 큰가? 몸을 지키는 것이 크다 했거든? 그럼 이때 몸도 뭐가 돼? 다 본질적 자아가 되는 거야. 근데 이제 핑계라고 말하는 거는 겸손한 표현입니다. 이 말씀은 진실이다. 내가 스스로 말한 내용을 써서 큰형님께 보이고 수호제의 길을 삼는다. 이 마지막이 글 쓴 동기가 됩니다.
결은 어디 기승. 자, 내가 승까지만 얘기해줬나? 여기가 전이고 여기가 근데 애들 여기가 결인데 그냥 여기서 결로 하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구성을 잠깐 보면 2단 구성이에요. 2단 구성인데 그냥 니네 책에는 이렇게 나와놨으니까 기에서는 의문을 제기했잖아. 승에서는 깨달았어요. 집에 가가지고. 전에서는 반성했어요. 결에서는 글쓴 동기랑 자기 다짐을 했어요. 이게 조금 문제 풀면 조금 어렵거든? 그냥 읽으면 내용이 그냥 그런데 문제를 풀면 조금 어려우니까 문제를 좀 문제 달아드렸으니까 좀 풀어보시고. 진도는 거의 다 나갔다 그랬나? 아, 그럼 이제 학교에서 뭐예요? 봉사탈출? 아, 봉사탈출 나간다고? 그거 기만이라 가지고 아, 그냥 땡겨서 아, 땡겨서 한다고? 자, 중심내용을 기승전 걸로 구조해보는데, 아까 이건 다 하긴 했는데, 의문, 깨달음, 했으니까, 이거 넘어갈게요. 지금 금방 했으니까. 두 번째, 이 작품에 나타난 나의 두 가지 의미를 써봐라. 두 가지 의미. 그래서 하나가 현상이었고, 하나가 본질적 자아였는데, 이 현상적 자아는 어쨌든 수시로 변합니다. 근데 본질적 자아는 불변이 변하지 않아요. 가변이라고 해도 됩니다. 자, 천하 만물 가운데 지킬 것은 하나도 없지만 오직 나만은 지켜야 된다 라고 말한 이유가 뭐냐 그러면 얘는 지킬 필요가 없고 얘는 지켜야 되니까 이렇게 동그라미 칠 건데 달아날 자가 없었잖아. 그리고 그냥 나무는 뽑아갈 자가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책, 옷, 양식, 이거는 다 훔쳐서 없앨 수가 없어요. 모두 다 없앨 수가 없다는 거야. 근데 잘 달아나서 드나드는데 일정한 법칙이 없다 그랬고, 요거만 쓰면 유혹에 쉽게 흔들린다. 요거만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번 나가면 돌아오지 못한다. 뭐 그런 것도 있는데 하여튼 유혹에 쉽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지켜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다 그랬지? 아니었나? 책 좀 갖고. 뭐가? 아니 너
내가 오라 했는데. 그래. 알겠. 아니 금요일에 온다 했는데 해주지. 오고 있어. 나 오늘 선물 준다. 그러네, 이거 중요하다고 했네. 이게 원래 앞부분에서 해야 되는데 앞부분은 안 하시고 여기를 중요하다고,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했대. 잘 봐. 작품에 담긴 작가의 깨달음을 통해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는 것, 그 깨달음을 통해 기존에 알고 있는 것을 새롭게 인식하는 것 등이 모두 문학의 인식적 기능이거든요. 자, 문학의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즐거움을 주기도 하고, 근데 인식적 기능이라는 게 뭐냐? 작가의 깨달음을 통해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더 나가는 거죠. 깨달음을 통해 기존에 알고 있던 걸 새롭게 인식하는 거. 얘가 인식론적 기능입니다. 자, 작가의 깨달음. 그러니까 작가가 지금 작가가 깨달아서 소설을 썼잖아. 근데 그걸 통해서 자, 이 독자예요. 나도 발전하고 배우는 겁니다. 이게 인식적 기능이에요. 여기 거는 중요하지 않아. 이거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잘 보세요. 인식적 기능은. 자, 그 다음에 자, 이거 보겠습니다. 뒤에 감상의 동리. 자, 수호제기는 나를 지키는 집이라는 뜻의 당호를 소재로 해서 작가가 깨달음을 얻는 과정을 기록한 한문수필이다. 요게 수호제였죠. 요게 수호제. 당호는 집에다가 걸어놓는 거예요. 액자에다가. 이 작품에서 작가는 내가 나를 지킨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모순이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수호제의 의미를 깨닫지 못해요. 내가 왜 지켜? 그러나 장기로 귀양 간 것을 계기로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과정에서 수호제의 의미를 깨닫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가 중요한 건 귀향을 가가지고 알게 되는 거죠. 작가는 이런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나의 의미를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근데 그 두 가지가 뭐냐? 하나는 상황, 환경, 현실 조건에 따라 수시로 변하는 현상 속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수시로 변한답니다. 다른 하나는 환경 속에서도 변하거나 흔들리지 않는 본질적 자. 변하거나 흔들리지 않아요. 자, 이 본질적 자아를 지켜나갈 때 세상의 바람에 흔들리거나 미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음을 깨닫고 비로소 수호제라는 당호를 지은 큰형님의 뜻을 알게 돼서 고백하고 있다. 미혹은 유혹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기도 잠깐 봐야죠. 전통적인 한문 양식의 하나인 기에 해당한다. 기란 어떤 사건이나 경험의 과정을 기록한 것으로 독자에게 교훈과 깨달음을 전달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일단은 경험을 먼저 쓰고 거기에서 깨달음을 주는, 이렇게 주는 거거든. 이렇게. 원래 기가 다 그래요.
수호제기 역시 작가가 수호제라는 이름에 대한 성찰과 깨달음을 얻는 과정을 기록한 고전 수필로 독자한테 교훈을 줍니다. 성찰하고 깨달음을 얻는 과정. 이걸 통해서 교훈을 줘. 자, 이처럼 옛 선조들의 일상의 경험이나 영역 또는 학문에 얻은 깨달음을 기회 형식으로 빌려서 기록했는데 대표적인 걸로 뭐 일야구 도하기, 뭐 통곡형기 다 기자 들어왔잖아. 그런 것들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그 이옥서라고도 비교해서 아마 하실 것 같습니다. 이거 있네 여기. 여기 있네 두 개다. 이거 다음 시간에 만들어서 가져오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산속에서로 가겠습니다. 산속에서는 어렵진 않아. 이게 어렵진 않거든, 하나도. 자, 산속에서는 여기 길을 잃고 헤맸던 화자의 경험과 그 경험으로부터 깨닫게 된 삶에 대한 성찰을 노래한 것이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색깔을 잘 안 보여서 이걸로 써야 될 거야. 자, 화자의 경험, 그리고 그 경험으로부터 깨닫게 된 삶에 대한 성찰. 삶에 대한 성찰. 화자가 지향하는 바람직한 삶의 자세가 무엇인지 생각하며 작품을 읽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산이 의미하는 게 뭐냐 하면은 좀 잘 안 보이지? 보이네요. 산이 산속에 의미하는 게 인생입니다. 인생. 그리고 산속에서 시련을 겪는 인생. 자, 내용을 보고 나서 정리를 할게요. 나이덕이 여기 보면 생명의 원리를 추구하는 서정시를 많이 썼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희망을 또 중시한다. 학교에서 했네요. 길을 잃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 그랬습니다. 자, 그럼 일단 길을 잃어보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시련과 절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럼 이 사람은 긍정이냐? 부정이에요? 자, 모르리라 뭐냐? 모르리라. 영탄입니다. 영탄. 영탄법이 영탄법. 자, 길을 잃어보지 않는 사람은 모른다. 그리고 여기 터덜거리며 걸어간 길 끝인데 이거 부정이거든? 걸어간 길 끝에 멀리서 밝혀오는 불빛의 따뜻함인데 여기서 이 불빛은 이제 뭐 희망이나 위안이나 뭐 의지적 존재 이런 거 다 이런 거죠 뭐. 그리고 여기 쓴 표현법은 도치네요. 도치. 도치는 다 강조와 운율입니다. 운율은 좀 그런데 아직 넣었으니까.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요거 있어요. 여기 을 뒤에 가시면 쭉 가시면 자 요것도 어조를 반복한 건. 자, 두 번째. 먼 곳의 불빛은
아니지, 여기. 막무가내 어둠 속에서. 막무가내 어둠 부정이죠? 전체 다 부정. 누군가 맞잡을 손이 있다는 것. 맞잡을 손 긍정이죠. 이거는 이제 연대의식, 공동체의식 이런 거들. 자, 맞잡을 손이 있다는 것은 인간에 대한 얼마나 새로운 발견인지 위안인지 산속에서 밤을 맞아본 사람은 알리라. 여기 산속, 여기서 긍정일까 부정일까요? 여기 긍정적 공간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긍정적 경험의 공간이라서 그거를 한 번도 겪지 못한 사람은 저걸 하자. 밤은 부정이에요. 어쨌든 고난이니까. 산속에서 밤을 맞아본 사람은 알 것이다. 자, 그럼 잠깐만요. 아까 길을 잃어서 보지 않은 사람, 그리고 밤을 맞아본 사람 있죠? 요것도. 자, 이거를 색깔을 학교에서 칠했으니까 칠하겠습니다. 이걸 봐. 요거 아까 말한 길을 잃어보지 못한 사람, 그리고 여기 막무가내 어둠, 그리고 밤을 맞아본 사람. 자, 이거는 이제 부정적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산에 갇힌 작은 지붕들이 거대한 산줄기보다 얼마나 큰 힘으로 어깨를 감싸주는지. 그럼 작은 지붕도 여기서 긍정이 되겠죠. 희망입니다. 희망. 그리고 거대한 살줄기보다 얼마나 큰 힘으로 어깨를 감쌌는지 했으니까, 자, 이렇게 이거 반대가 되겠죠. 거대한 살줄기라고는. 자, 어깨를 감싸준다. 다른 말로 바꾸면 위안입니다. 작은 지붕이 희망이기 때문에 위안이 된다. 또 도치가 쓰였죠. 자, 먼 곳의 불빛은 또 긍정입니다. 나그네를 쉬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걸어가게 해줄 수 있다는 것 했는데, 요거는 이제 그 불빛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나그네를 쉬게 하는 거는 일시적 도움이에요. 근데 계속 걸어가게 해주는 것은 얘도 긍정이니까 지속적 희망과 위로입니다. 그래서 얘네들 약간 반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그네를 쉬게 하는 건 부정은 아니에요. 근데 그건 일시적으로 도와주는 건데, 불빛은 일시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자, 우리도 불빛 같은 존재가 되길 소망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여기 빨갛게 쓰면 다 긍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내용이 그렇게 어렵진 않죠? 자, 여기 특징 잠깐 보시면 단정적 표현 씁니다. 단정적 표현.
아니, 단전조 표현이라고 하면 안 되겠다. 아니, 단전조 표현은 하면 안 되겠어. 이거는 여기 단전조 표현이라고 쓰지 않았기 때문에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냥 이것만 쓸게요. 특징만 쓸게요. 특징만. 쓰지 마시고. 자, 일단 사색적이고 고백적 뭐 이런 거고, 도치 많이 쓰였죠. 대조도 좀 쓰였습니다. 주제를 부각시킨다 보시면 되고, 자,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어려운 이에게 희망이 되는 따스함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학설도까지 하고 잠깐 쉴게요. 자, 이 작품을 감상하고 시상전기에 따른 화제의 경험과 경험에 얻은 깨달음에 대해서 알아보자. 1년은 불빛의 따스함을 느끼고, 2년은 그 맞잡은 손 있었죠? 이걸 통해서 위로를 받고, 그리고 3년에서는 작은 지붕 있었죠? 산속의 밤에 작은 지붕. 자, 이걸로 위안을 받고, 그리고 다시 여기서 불빛이 나오는데, 자, 나그네가 계속입니다. 걸어갈 수 있게 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서 깨달음이 이거야. 따스함. 두 번째. 자, 그 다음에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삶의 자세. 마지막에 제일 중요했었잖아요. 그 쉬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걸어갈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다. 일시적 편안함이 아니다. 그리고 지속적 희망이다. 자, 얘는 뭐 되게 중요합니다.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삶의 태도. 자, 서술록 나오면 바람직한 삶의 자세는, 자, 나도 희망과 위안을 주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자, 감상의 정리로 가시면, 중요한 게, 자, 산속에서 길을 잃고 헤맸던 사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따뜻함에 관한 성찰의 시다. 자, 요거 성찰
왜냐면 자기도 그렇게 되고 싶으니까. 불빛은 산속에서 길 잃은 사람에게 따뜻함과 안도감을 주는 존재. 요거. 두 번째는 우리가 의지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존재. 그리고 포용력 있는 존재. 큰 어깨로 포용력 있는 존재 감싸주는. 특히 사연에서 불빛의 진정한 의미를 발산할 수 있는데, 자, 그러니까 이거 중요하겠죠. 앞에 것들은 좋은 의미지만 진짜 진정한 의미는 뭐냐? 불빛이 나가면 쉬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걸어갈 수 있게 해준다. 요거죠, 요거. 쉬게 한다는 건 잠깐 그리고 일시적으로 나그네를 편하게 하는 것이나, 그러나 계속 걸어갈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은 나그네가 지속해서 움직일 수 있는 희망과 힘을 심어준다. 똑같은 말이라는 거죠, 이게. 자, 화자는 나그네가 계속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불빛의 긍정적 존재로 인식하며 우리 역시 시리에 빠진 누군가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주는, 자, 불빛 같은 존재가 되기를 소망했는데, 자, 이게 이제 독자에게 주는 깨달음이죠. 주제입니다, 주제. 이거 안 했죠? 당위정설. 안 한 것 같은데? 아, 그 약간 이런 뜻이야. 우리가 그 알약 같은 거 먹을 때 쓰잖아. 그래서 그 위에 캡슐로 이렇게 싼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문학이 재미가 없으면 안 읽어. 그러니까 교훈이 있는데 그 교훈을 겉으로 싸는 거야. 재미를 싸가지고 재미에서 막 웃다 보면 교훈을 얻게 되는 그런 게 당위정설입니다. 안 한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일단 하시고 잠깐 쉬겠습니다.